보통 일반적으로 뭐 부통령이 그렇게 특별한 활동을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어, 뛰어난 대통령이 있으면 뛰어난 부통령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통령이라도 좀 빠릿빠릿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부통령은 이제 더 한심한 그런 모습들을 저희한테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카멀라 해리스를 대장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위원회인데요. 허위정보위원회인데, 태스크포스군요. 위원회라가 아니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태스크포스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정치인들, 그다음에 언론인들, 이른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공인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공인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허위 정보, 그다음에 온라인 학대, 온라인 괴롭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온라인 상에 보면은 왜 공인들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막 막말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 특별히 많이 보죠. 근데 이렇게 공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공인들 입장에서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건 내 의견을 얘기하는 내 자유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내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이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인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속상하지만 어찌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최진실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이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메모랜덤이기 때문에 행정각서를 발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메모랜덤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미국과 세계 여성과 LGBTQ 정치 지도자들 주변에서는 공인 운동가들과 언론인들, 특히 성적인 형태에 의해서 온라인 박해와 학대와 그들의 능력을 저평가하거나 민주주의, 정치,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들의 인권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목표로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그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은 민주주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남성 중심 사회였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남녀 성평등이 이야기가 되어져 오면서 유리천정 깨지고 뭐 이런 것들 벌써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남녀 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거꾸로 남자들이 오히려 더 위축돼서 여자들이 더 오히려 지금 더 사회에서 어드밴티지, 이익을 지금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고, 남성들은 오히려 여성들이 받는 그만한 혜택들을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남성이 차별받는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반론을 제기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좌파들은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약한 존재다라는 이제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물리적으로 여성들이 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발언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교묘하게 뒤섞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 여기에다가 슬쩍 조미료 뿌리듯이 LGBTQ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LGBTQ 다 보호해줘야 될 소수자들, 약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성은 소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지구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절대 소수자가 아닌데, 그런데 성소수자와 여성을 마치 그냥 다 묶어서 마이너리티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주장에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써놓은 메모랜덤에 그러한 논리적인 모순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 그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라인 학대. 이런 게 아직도 있나 싶은데, 하여간 뭐 옛날 얘기 아니냐.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얼마든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차별이다라든가 아니면 성차별이라든가 성학대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성들이 반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게 LGBTQ를 살짝 조미료 쳐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마이너리티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태스크포스 멤버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연방 국무장관이 포함이 됩니다. 이 지금 그 사람들이죠. 이렇게 거물급 장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런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겠다라는 건 뭐 빤히 보이는 것이고요. 이들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아직 저희가 보도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8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정부 접근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청사진을 바이든에게 지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사진이 결국 뭐냐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이 공인들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든가 비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열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예전에 국토안보부에서 오정보 통치위원회 디스인포메이션 거버넌스 보드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보도를 해드렸었고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나쁜 것인가. 결국은 검열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질서에 결코 맞지 않는 위헌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국토안보부가 만들려고 했던 오정보통치위원회는 3주 만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부서에서 뭐가 또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언론들이 들고 나서 이게 뭐냐고선 또 막 난리를 쳤더니 그 다음에는 또다시 지금 뭐 이제는 아예 바이든이 직접 행정명령을 통해서 장관들을 멤버로 하는 그리고 부통령이 지금 대표를 맡는 그런 태스크포스 팀을 아예 만든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하여간 뭐 끝까지 가려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발언을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검열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이 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 주정부, 지방정부, 학교가 취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추가 권고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바이든이 발표한 메모랜덤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뉴욕 포스트는 이 보도를 하면서 과거에 국토안보부가 오정보 통치위원회를 만들었던 그 시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언제 그런 발표가 나왔느냐? 그 발표가 나온 게 결국 따져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440억 달러에 사겠다고 발표하고 이거 사가지고 트위터 더 이상 검열하지 못하게 하고 프리 스피치, 우리 발언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국토안보부에서 그런 오정보 통치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시점을 놓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자유발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 놓으니까 지금 검열을 하고 있다가 검열을 못하게 하네? 그러면 더 센 검열을 할 수 있는 더 센 조직을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정보 통치위원회 국민들이 반대해서 그걸 무산시켜 놨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이든이 직접 나와서 부통령한테 야 국민들 검열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데 조 바이든, 조셉 R 바이든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우리 미국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빅브라더 얘기가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제는 이제 커멀라 해리스가 빅시스터 역할을 맡게 됐다. 진짜 심각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웃기는 거는 이제 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어떤 에피소드냐? 뉴욕타임즈 기자 얘기를 꺼냅니다. 뉴욕타임즈의 여성 기자 한 명이 기사 하나 올렸다가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기자가 정상적으로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들, 친척들 집 앞에서 그냥 아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대충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하는 식으로 엉터리 기사를 만들었던 것을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엉터리 기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 그따위 기사라고 쓴 거냐라고 막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왜 이런 괴롭힘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울먹거리고 항변하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걸핏하면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는 게 무기도 아니고 하여간 그렇고요. 제가 이 미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이 미국을 만들었을 때의 그 올바랐던 그 정신을 되살리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특히 조 바이든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한은 특별히 더 그렇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전개되는 내용,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